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5년, 10년에 이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이쪽에서 나오고 있고, 라도 하이닉스가 최근에 아웃퍼폼한 거 이상으로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이 있을 거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단기 흐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의 귀한 돈 부티나게 굴리자 부티나는 인터뷰 이혜수입니다. 날씨가 벌써 많이 더워졌죠.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아무래도 더운 날씨보다 올 여름 썸머랠리를 좀 기대해봄직한가 여부일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해봄직한지 아니면 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 증시는 반도체가 잘 가줘야지 시장이 잘 뻗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링 커리어를 거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까지 이력을 갖추신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면 해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시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 본부장님 이세철 전무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입니다.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전무님을 소개하는 수식어에 삼성전자 엔지니어링 출신이다라는 부분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전무님은 얼마나 삼성에서 엔지니어링 경력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첫 직장이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좀 했고요. 네. 삼성전자에서 한 12년 정도 근무했고, 네. 반도체 CMP 공정이라고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 CVD 공정, 증착 공정, 다음에 이제 평탄화 공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CMP 공정에서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획팀에도 좀 있었고요. 삼성전자 네. 기획팀에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케팅 쪽, 디램 마케팅에도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또 현장에서도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네네. 사실 반도체 업황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시는 포인트가 있나요? 전무님은? 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업계에 한 12년 정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공정 기술 쪽 관련된 쪽 부분을, 기술적인 접근을 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좀 더 아무래도 이미 한번 경험했던 것들이니까 그 경험했던 거를 실제 이제 주식과 연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좀 하고 있고, 그게 또 이제 투자자들한테 신뢰감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도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또 소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부분이 예. 굉장히 또 반도체 업황을 조금 더 딥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 시점의 매력도 또 지금 3분기의 매력도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사실 이제 반도체가 생각보다 시장이 방향성이 좋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빨리 반등을 하고요. 또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앞으로 6개월 이후에 시장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또 빨리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다른 파운드리나 패밀리스 회사들과 다른 점이 이제 커머디티 시장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커머디티 시장이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많으면 아무래도 가격이 빠지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요.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반대로 이게 한 6개월 후에 수요는 좋은데 공급이 안 좋다면, 공급이 준다면 그러면 가격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사이클의 조금 특이한 점은 시장에서는 한 4분기 정도부터 업황이 회복되겠다라고들 많이 좀 봤었고, 왜냐하면 이제 재고를 좀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들만의 감산이 지금 진행됩니다. 삼성전자가 4월부터 감산 발표했죠. 그래서 감산 발표했고, 하이닉스나 뭐 다른 회사들도 감산과 투자를 줄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재고 소진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마무리되면 이제 수요는 유지되더라도 공급이 많이 줄기 때문에 가격이 반등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고, 아직 근데 그런 시간은 보이지 않아서 주가가 한 2, 3월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거든요. 1월 달에 조금 반등했다가 3, 4월에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온 거는 사실 AI 때문이죠. 그러니까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올리면서 전체적인 메모리에 대한 어떤 신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약간 최근에 반등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 가질 수 있는데, 멀티플로 보면 하이닉스가 한 1.5배 정도 왔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 하이닉스 평균 PB 멀티플인데, 업사이클은 한 2배 정도 줍니다. 그래서 북밸류 2배 정도 되면 그게 한 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아직
지금 사실 업황 사이클로 보면 좀 초입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 4분기 때 반도체가 올랐던 것은 엔비디아 AI 수요 확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지 사이클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조금 더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존 수요가 워낙 안 좋거든요. 그래서 기존 수요가 워낙 안 좋아서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신 분도 많았는데 그거를 상쇄할 만한 이제 신규 수요들이 지금 붙고 있고요. 그게 향후 한 5년, 10년 동안, 5년, 10년에 이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AI 쪽에서 나오고 있고, 요거에 대한 부분이 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업황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 방향성이 좀 더 가시권에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KB증권이 어제였나요? 목표가를 9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하반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열어둘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주가 반등은 사실 하이닉스가 아웃퍼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일단 HBM3나 DDR5 같은 AI 수요가 아무래도 하이닉스한테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주가가 먼저 반등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2분기까지 실적 계속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스마트폰 쪽 수요 워낙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2분기 숫자는 안 좋아지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의 상당 부분이 또 메모리 쪽이거든요.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본다면, 삼성전자도, 하이닉스가 최근에 아웃퍼폼한 거 이상으로, 주가가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이 있을 거 보여지고요. 특히, 내후년을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보다 투자를 많이 주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미래의 기술에 대해 투자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를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접근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내후년까지는 그럼 삼성전자가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업황의 사이클이 바뀌는 타임에는 아무래도 이제 퓨어 메모리 업체들, 예를 들면 뭐 삼성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D램과 낸드 중심 회사들이 먼저 주가들이 반등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1등인지를 많이 시장에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숫자가 올라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은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후년에 좀 더 많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엔비디아발 AI 수요 확산에 따라서 뭐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런 흐름도 하반기에 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 흐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구간의 모습이 2008, 9, 10년, 11년, 12, 13, 14, 15년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2008, 9년이 이제 저희가 금융위기로 인해서 반도체 치킨 게임이 일어났었고, 업체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많은 업체들이 감산과 투자를 축소했었던 게 2008, 9년이고요. 그 이후에 10년, 11년, 12, 13, 14, 15년에 이 슈퍼 사이클을 만들었던 게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폰이 출현이 되면서 새로운 신규 수요를 이끌어 갔거든요. 근데 AI도 제가 보기에는 같은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신규 수요를 끌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관련된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 HBM이라든지 DDR5 같은 것들에 관련된 회사들은 계속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AI 수요 확산 기대감 속 뭐 HBM 관련 종목, DDR5 관련 종목도 수혜를 받아가고 삼성전자는 이제 업황 바닥 찍고 개선 기대감이 살아나니까 그건 또 사이클대로 잘 가고 네네.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진단해 주신 건데 여기서 살짝 제가 반론을 해보자면 그제였나요? 헤드라인이 딱 이렇게 나왔어요. 파운드리 쪽에서 TSMC가 점유율을 60% 가져가면서 1위를 수성했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전분기 대비 더 하락을 했다. 물론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긴 하지만 워낙 파운드리에 또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파운드리는 사실 이제 메모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는 이제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IDM업이라고 해서 IDM 업체라고 해서 제품의 설계, 그 다음에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하는 회사들이 IDM인데 메모리는 다 거의 모든 회사들이 IDM 업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직접 다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파운드리 쪽은 이제 우리는 이제 파운드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로직 쪽은 팹리스라고 있고요. 팹리스라는 회사들이 있고 거기에 디자인 하우스가 있고요. 그 디자인 하우스 밑에 이제 파운드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팹리스가 설계한 거를 디자인 하우스가 이 파운드리와 그 팹리스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면서 조정해주고요.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주는 데가 파운드리입니다. 팹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축 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그거를 이제 중간에 토목공사 해주는 데가 있고 실제로 이제 설계한 걸 시공해주는 회사가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라고 볼 수 있는데 파운드리는 사실 이제 그 디자인 하우스가 많아야 됩니다. 중간에 그 실제 설계한 것과 생산한 것들을 연계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한국 인프라하고랑은 좀 많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육성하자 해서 디자인 하우스들 많이 육성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 격차는 제가 보기에는 공정 기술 격차는 TSMC 삼성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프라 그리고 이 디자인 하우스의 역량 그리고 실제 그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량들이 아무래도 TSMC가 전문 회사다 보니까 거기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전 세계에서 지금 파운드리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게 TSMC인데 그거에 대한 대체제들이 없습니다 아직.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지금 대체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수혜를 좀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전히 격차가 큰 건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들을 키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이제 공정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공정 능력 워낙 좋은 회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AI 쪽이 그 과거에는 이제 CPU 중심이면 이제 인텔이 주도권을 갖고 있던 그런 산업이었다면 이 AI 시장이 오면서 약간 이제 저희는 이제 헤테로지너스 컴퓨팅 시대라고 저희가 이제 명명을 하는데 이종 컴퓨팅 시대라고 해서 다양한 그 NPU, TPU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다 파운드리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수주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TSMC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한테는 좀 기회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운드리 쪽도 한번 짚어봤고요. 며칠 전에 우리 또 전무님께서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국가 전략을 함께 논의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애매한 위치에 있잖아요. 미중 전쟁, 그러니까 미중 반도체 전쟁 격화 속에 포지션이 살짝 애매한 위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반도체 전쟁이라고 언급을 할 만큼 반도체에 힘을 좀 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회의에서는 좀 어떤 내용이 오고 갔나요? 일단 대통령님께서 이제 반도체는 산업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반도체가 지금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략 방향을 메모리는 초격차 유지, 그리고 파운드리는 이제 인프라 육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맥락과 비슷한데요. 디자인 하우스 역량 강화라든지. 그래서 파운드리도 이제 저희의 제2의 성장 동력으로 이제 많이 보셨고, 그리고 이제 소부장도 많이 육성할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정부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규제를 좀 철폐하자라는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과거와 달리 국가 간의 경쟁도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더 많은 이제 이 민관 합동 어떤 협력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정부 정책으로도 조금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실 미중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 포지션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좀 영리하게 잘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전무님이 원래 상무님이셨죠? 제가 원래 상무였는데요. 제가 작년 말 연초에 승진을 해가지고. 축하드려요. 저희 이쪽은 이제 MD라고 하고 매니징 디렉터라고 해서 이제 한국 그런 전문대 사실 좀 빠르죠? 네네네. 그래서 아마, 네네. 저는 사실 전무님을 이제 1년 반 전에 처음 나이 투자에서 뵙고서 저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게 그때 전무님이 쓰신 리포트를 그때 같이 했던 김도원 앵커님이 전해주셨어요. 영어로. 영어로
200페이지에 가까운 리포트를 보고서 네. 이분은 천재구나. 아닙니다. 제가 완전 국내파라서 사실 되게 저 힘들어요. 국내파인데 예, 그렇게 리포트를 쓰신 거예요? 되게 힘듭니다. 사실 영어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항상 쉽진 좀 않습니다. 야위시는 거 네네.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 다이어트. 영어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